네, 안녕하십니까.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최종 발표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7일 새벽 3시경쯤 이 발표를 아마 CNN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미국은 이제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선출한 이 선거인단 538명이 지난 12월 14일 날 이미 선거인단 투표를 각 주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자, 이 6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 있을 6일에 있을 이 개표 절차는 이 투표인단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각 주 선거인단은 거의 모두 법에 따라서 대선 결과대로 투표를 해야 합니다. 통상 대통령 당선인에게 6일 행사는 앞으로 1월 20일에 있을 취임식 전에 거쳐야 할 마지막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셈인데, 자, 주요 접전주에서 바이든 승리를 부정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일부 의원들에게 이날은 이들 주의 대선 결과 인증과 선거인 투표 결과를 반대할 수 있는 사실은 최후의 기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선거인단 투표는 다 이루어졌지만 개표만 남았지만 이 투표에 대해서 결과를 인증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 100명 그리고 상원 의원 12명 자, 이런 몇몇 주의 대선 결과 인증에 이 반대를 제기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한 이 상하원 의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상원 의장은 공교롭게도 이 트럼프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입니다. 각 주에서 봉함돼서 DC로 가지고 온 이 나무 상자를 열고 대선 결과 인증서와 선거인 투표 결과를 개표원 텔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당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개표원들은 엘라바마,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엘라바마부터 인증서와 선거인 투표 결과를 형식에 있어서 정상적이고 진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크게 이제 읽으면서 이 결과를 발표하고 승자가 도출되게 됩니다. 현재 선거인 단수 지금까지 집계된 바로는 바이든이 306표 그리고 트럼프가 232표로 바이든이 승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별 선거인 투표 결과 때 이 발표 때 하원 의원이 한 명이라도 반대를 제기하고 또 상원 의원이 이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상하원은 각각 나뉘어서 최대한 2시간 동안 토론을 하게 됩니다. 해당 주의 선거인 투표 결과를 수용할지 말지 투표도 하게 되는데, 자, 양원 모두 출석 과반수 반대가 도출된다면 그 해당 주의 대선 결과 인증 및 선거인 투표 결과는 거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거인 투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선거인단 개표 행사는 의사당에 있는 직원들, 우리로 치면은 국회에 있는 직원들이죠. 이 직원들이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에게 출석을 해달라고, 제발 출석해달라, 이렇게 전화하고 목매달아야지 출석을 그나마도 하는 그런 일종의 요식 행사로 치러져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투표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이 고머트, 이게 텍사스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인데, 이런 일부 상원 하원 의원들이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 5개 주의 대선 투표 결과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그 다음에 상원과 하원에서 투표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투표 결과가 근데 이제 사실은 투표를 한다고 해도 지금 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고요.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동수입니다. 49대 49의 동수인 상황인지라 마이크 펜스 상원 의장이 투표권, 그러니까 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에 앞서서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이번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 그러니까 트럼프의 패배를 인정하는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서 상원에서도 투표로 이 각 주에서 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는 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개표 결과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당이 좀 첨예하게 대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0년 대선 결과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01년 선거인단 개표 절차 때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그 엘 고어 부통령이었죠. 또 공교롭게도 지금 펜스가 트럼프 정부의 부통령이듯이 당시 민주당 후보이면서 당시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 사실은 근데 이 엘 고어가 조지 W 부시 상대당의 이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는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뭐 트럼프 정부의 부통령이긴 하지만 펜스가 아무래도 선거인단 결과를 인정하는 발표를 하게 되는 이런 참 역설적인 상황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어쨌든 상원 공화당의 뭐 2인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미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정부, 트럼프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 표 계산을 다시 하라 아니면 선거인단에 대해서 불복하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조 바이든의 승리라고 하는 이 대세적 흐름을 뒤집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오면서 뭐 아메리카 퍼스트,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무역 장벽을 세우는 또 이 타국의 세계 경찰로서의 활동보다는 미국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출됐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좀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뭐 멕시코 인근에 국경에 장벽을 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자, 뭐 그렇게 했지만 자국 내에 7,4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해왔던 정책의 상당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의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이 돼 있고, 또 트럼프가 그런 점에 대해서 정치인 트럼프로서의 강한 인상을 심어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백악관을 그러면 떠날 것인가 안 떠날 것인가, 뭐 아직도 일부 유튜버나 아니면 좀 보수 성향의 강한 분들은 여전히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가 밝혀져야지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도 밝혀질 수 있다는 뭐 이런 조금 그 다소 좀 낯선 논리로 주장을 펴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지난 대선도 부정선거였고 끝까지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대통령 재선이 발표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네, 하지만 제가 판단컨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백악관을 떠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 1월 6일 날 있을 이 선거인단 개표 그리고 승인 과정이 있고 나면 그러면 아마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본인 트럼프도 그렇게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에게 어떤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것이 전통인데 바이든의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냐, 이런 기자의 질문을 받았던 트럼프가 아직은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자, 기자가 또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취임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니까 트럼프는 나도 답을 안다, 솔직해지겠다, 나도 답은 알지만 그저 아직은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바이든이 취임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는데, 자, 여러분, 트럼프가 2016년 당선이 돼서 2020년까지 미국을 이끌어오면서 물론 2020년에 재선에서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2024년에 재도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정치인에게 강한 인상을 받은 미국 시민들,
트럼프는 그가 리얼리티 쇼를 해왔고 또 심지어는 레슬링 판에 가서도 일종의 막 쇼잉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뭐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 자신이 만들었던 이 완벽한 쇼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 면에서도 편집 면에서도 또 주연 배우로서의 연기도 굉장히 탁월했다고 보입니다. 자, 뭐 이에 반하면 요즘 국내에서도 쇼잉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대한민국의 지도자이자 대통령인 문재인. 네. 근데 문재인이 하는 그 쇼는 트럼프가 했던 그 어떤 구성과 편집과 주연 배우로서의 쇼라기보다는 그저 어떤 누군가를 대리해서 아니면 어떤 집단을 대리해서 마치 뭐 그냥 인형이 앞에 나가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쇼잉만 하다가 정권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 국정에 대해서 나름 좀 평가를 해보면서 새로운 바이든 정부가 들어올 때 대한민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남겨져 있는 숙제는 온전히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좀 아쉽지만 이렇게 2020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의 결과가 거의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1월 20일 날 있을 새 대통령의 취임식입니다. 대현TV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도 이제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 새술은 또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남겨져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내년 3월 9일 날 새 정권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힘을 응집시키는 것, 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이렇게 완벽한 정말 뭐 이걸 뭐 이렇게 드라마라고 하면 드라마고 뭐 쇼라고 하면 쇼라고 할 수 있지만 구성도 또 편집도 주연 배우도 완벽한 정권 교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김대원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